깜짝 놀랄만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최상위 부유층들이 한국산 쌀을 특별 주문해 먹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특히 그들은 특별한 손님에게는 꼭 한국산 쌀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연구 인력을 파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 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그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스 앤더슨입니다. 미국 식량정책연구원으로 벌써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워싱턴 DC의 사무실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두 미국의 식량 다변화 정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커피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일본 출장 서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식량 정책과 쌀 시장을 조사하는 이번 출장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의 농업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방식을 따라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한 보고서에서 한국 쌀에 관한 짧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단 몇 줄이었지만 무언가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일본 도쿄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식품 박람회 마지막 날이었죠. 연구차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일본 농업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꼼꼼한 농업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이번에도 한국 쌀을 주문하셨다고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세련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여러 사업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한국 쌀로 밥을 짓네. 그 맛과 식감은 정말 특별하거든. 그는 일본의 유명 기업인이자 문학의 인사인 에이지 야마모토였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특히 그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야. 내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지.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야마모토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열정적인 표정은 단순한 사교적 칭찬 이상으로 진심 어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농업 시스템에 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영어로 된 자료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과 기사만으로도 제 호기심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이 사실일까?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을까?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국 농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 미국 귀국 일정을 변경해주세요. 한국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심도 들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직감이 제 인생과 연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삼성, 현대 정도였죠. 농업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함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비행시간이 2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왜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제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 식량정책연구원으로서 아시아 농업을 연구하러 왔지만 이제 제 여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맞냐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미국의 공항들보다도 깨끗하고 웅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도 들었어요. 공항만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실제 한국의 구석구석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기사님이 어눌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연구차 방문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면서 내일 있을 한국농촌진흥청과의 미팅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출발 전 미국에서 간신히 연락을 취해 방문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내심 형식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몇 장의 브로셔와 표면적인 설명만 듣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한국 방문이 과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일본에서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을까? 의심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면 이건 중요한 발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메모장에는 질문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농촌진흥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건물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번 방문이 시간 낭비가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민준 선임연구원이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김민준의 유창한 영어와 진심 어린 환대는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가 제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김민준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업의 역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첨단 기술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데이터 기반 농업 경영에 관한 설명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적은 농지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농업 방식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김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민준은 저를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맛은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었어요. 이 비빔밥에 들어간 모든 채소는 한국의 농장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결실을 직접 맛보시는 셈이죠. 식사를 하며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준은 저에게 한국 농업이 직면한 도전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농촌진흥청으로 돌아와 오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봇이 작물을 관리하고 드론이 농장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연구소와 협력 중인 몇 곳의 농장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김민준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일정은 빡빡했고 이미 일본에서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하지만 김민준의 열정적인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저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 보고 싶네요. 이 짧은 대답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자료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의 발전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연구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 선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경기도 교외에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앤더슨 박사님. 농장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김민준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김민준은 운전을 시작하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고 그 후에 소규모 농가 협동조합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고령화된 농업 인구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점점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어들고 대신 푸른 들판과 낮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농부들이 새로운 기술을 거부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죠. 김민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농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 단지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흙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최대의 스마트팜 연구 단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곳이죠.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지영 농장 관리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안전모와 위생가운을 나눠주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광활한 유리온실 내부에서는 로봇팔이 식물들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작은 드론이 날아다니며 작물 상태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로봇들은 하루 24시간 식물들을 돌보고 있어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잎을 정리해주죠.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는 정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박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농장 전체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심지어 각 식물의 성장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작물의 상태, 토양 조건, 기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유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심 이런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비용 대비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수익성 있는 농업을 가능하게 하나요? 제 질문에 박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의 생산량과 수익성 데이터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30%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화학 비료 사용을 75% 줄였고 물 사용량도 절반 이하로 감소시켰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줄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며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었어요.
온실을 나와 다음 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지영은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소규모 농가 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과는 달리 이곳은 작은 농장들이 모여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고령의 농부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다소 굳어 있었지만 화면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IT 전문가가 되셨어요. 김민준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웃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문화적 변화와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어를 못하셨지만 김민준이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계들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죠.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농업의 진정한 힘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협동조합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지역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었어요. 젊은 농부 한 명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농장을 현대화했다고 했어요. 저는 기술과 농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구신 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싶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작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농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배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날씨와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기술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어요. 전통을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말이 오늘 하루 제가 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앤더슨 박사님? 오늘 하루는요? 김민준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농업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은 더 흥미로운 곳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쌀 농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곳의 쌀이 바로 일본 야마모토 사장님이 극찬했던 그 쌀이에요.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농업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일주일째, 저는 호텔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메모와 사진, 그래프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벽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농업 현장을 방문하며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오늘 방문한 곳의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 한 유기농 쌀 농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김민준이 특별히 추천한 곳으로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 기술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농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넓은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 아담한 농가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논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농장주 이철수 씨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생기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농법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한파종 시기 선택, 전통적인 물 관리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신 기술도 활용하죠.
토양 센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드론으로 병충해를 감시합니다. 이철수 씨의 아들인 이준호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농장을 현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개발한 스마트팜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 앱을 통해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 토양 상태, 날씨 변화까지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쌀 농장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같았어요. 그들의 농장에서 생산된 쌀을 시식해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부인이 정성껏 지은 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고소한 향과 찰진 식감은 제가 먹어본 어떤 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 쌀이 바로 일본의 야마모토 사장님이 극찬했던 그 쌀입니다. 우리는 매년 그분에게 특별 주문으로 쌀을 보내고 있어요. 김민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제야 야마모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정성과 기술, 전통이 녹아든 예술품 같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경력, 제가 믿어왔던 농업 시스템에 관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식량 정책은 효율성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한국에서 저는 지속 가능성과 품질 그리고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목격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쳐 메일을 확인했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모두 제 귀국 날짜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상관인 로버트 부장은 특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당신의 일본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회의에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추가 조사는 승인된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버트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정된 일정과 예산 안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원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걸까? 저는 연구 노트를 펼쳐 지난 일주일간의 발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이런 발견을 보고하면 제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 상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제 연구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또한 미국의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틀렸다면? 미국의 식량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통찰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업에 관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연구자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노트북을 펼쳐 로버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발표할 내용이 우리의 기존 관점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업기술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최첨단 농업기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는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눌 차례였어요. 미국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농무부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발표를 마친 상태였어요. 한국 농업 시스템의 혁신과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회의적인 눈빛을, 일부는 흥미로운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버트 부장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앤더슨 박사, 당신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규모, 효율성 중심의 농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농무부 부장관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품질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제 발표 화면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사진들과 데이터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특히 물과 비료 사용량 감소,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는 수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농무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네요, 앤더슨 박사.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 농업기술 혁신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내용을 발표해 주겠습니까? 몇몇 주요 농업기업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몇 개월 동안 저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김민준 선임연구원을 미국으로 초청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는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에서 한국식 스마트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산량은 15% 증가했고 물과 비료 사용량은 각각 30%, 40% 감소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농부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노년의 농부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농업이 그에게는 매력적인 직업이 된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농업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능성이었어요. 오늘 한국 방문 1주년을 맞아 저는 김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세계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미국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다음 달 국제 식량 정책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넘어 다른 이들도 그 문턱을 넘도록 도울 차례였어요.